여러분, 충격 고백입니다. 핑크 루즈를 바르던 여인이 농약을 먹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터리에 가득했던 핑크색 담배꽁초, 6살 폴, 4살 박, 볼 수 없는 아이들, 라스, 네미인, 고통이라는 성씨에 장호는 음주운전자에게 3개월 만에 뉴햄프셔 시골에서 향수병, 뉴욕 맨해튼 바닥 생활, 나이트클럽, 그리고 한국 귀국, 계엄호, 암, 5천, 불, 농약. 오늘은 여러분께 골프 겨울 동면, 춘심이라는 여인의 비그, 핑크 루즈와 빈 재터리,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면 나에게는 슬픔이 진리다라는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과거 동료 기억하시는 분들,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셨죠? 내년에는 한겨울에 2개월 동안 남쪽 태국 쪽으로 패키지 골프 여행이 있으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로 골프 시즌도 끝나고 유타 너구리들은 내년 봄까지 긴 동면에 들어갔어요. 골프장은 2월 1일에 개장을 한답니다. 어떤 너구리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고 또 다른 너구리는 애리조나 쪽으로 전지 훈련을 떠나는 너구리도 있습니다. 김 전무는 동면 기간 동안 한국을 다녀올까 해요. 한국을 가면 누구를 연락해 만나고 어디를 가야 할지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친구가 새해를 맞아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따라갈까 합니다. 단 며칠이라도 속세를 떠나 묵상을 하며 지내는 일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보문고에 들러서 책 구경 좀 하고 몇 권 책을 사서 일단 한국이 춥다니 따뜻한 온천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며칠은 온천욕을 하며 푹 쉬면서 책이나 보며 지내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그 다음은 유튜브에서 소개된 서산선상 횟집에 들러서 싱싱한 회를 먹는 일정을 갖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은 사천에 내려가서 혼자 사는 친구 집에 머물며 신나게 놀다 올 예정이에요. 글쎄, 뭐 하고 놀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부가 젊었을 때 서로를 바라보며 살았답니다. 그렇게 살다가 몇 년이 지나고 새로운 목표를 두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았답니다. 결국은 그 후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 저 역시 그렇게 목표만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덕분에 어떻게든 넉넉하지는 않지만 노후 문제 안정을 찾았다면 찾았어요. 헌데 그 과정에서 서로 쳐다보기를 게을리해서인지 후유증이 많이 생긴 듯합니다. 글쎄, 이 나이에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하지만 쉽게 메워지지 않음을 시인하게 되었어요. 어제는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위기 때 도마뱀은 꼬리를, 딱정벌레는 다리를, 방아깨비는 아예 뒷다리를 자르고 달아난답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선택입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해 과감히 자신의 몸에 메스를 대야 합니다. 그나마 때를 놓치면 전체를 잃는다는 이야기예요. 글쎄, 이번 여행을 통해 어딘가 자르고 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골프 시즌 잘 끝내셨나요? 겨울 동면 어떻게 보내시나요? 대도시에 살다 보면 억울하고 슬프게 살다 간
소설 같은 삶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말이 소설이지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스쳐간 사람의 인생 중에 주로 슬프고 가슴 아픈 과거가 많은 사람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희극은 쓰기가 어려워요. 비극은 웬만하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산 자체가 희극보다는 비극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스쳐간 인물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기억을 더듬어 글을 쓰다 보면 단편 소설이 되고 맙니다. 물론 압축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은 필자와 같이 일했던 그 당시 40대 초반에 춘심이란 인물의 사연을 써봅니다. 어느 봄날의 40대 후반의 화사한 여인이 새로 채용이 되어 같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여인은 유난히 진한 핑크색 매니큐어와 진한 핑크색 루즈를 즐겨 바르던 이름이 춘심이란 여인이었습니다. 매일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컵에 핑크 루즈를 남겼어요. 한나절이 지나면 그녀가 피던 담배 필터에 핑크 루즈가 묻은 꽁초가 재떨이에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담배를 배웠는지 담배를 빠는 모습과 내뿜는 모습은 아주 우수에 잠겨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직원 타임카드를 보면 앞면에 타임카드를 찍고 뒷면에 페이롤 명세서가 있습니다. 어느 날 꽂혀있는 타임카드를 보니 한국 여자가 라스트 네임이 춘심 페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말은 외국 남편의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청교도들 시대 이후 뉴욕에 도착한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 흑인들을 이름을 붙일 때 좀 아픈 놈은 너 오늘부터 이름이 페인이다 라고 했답니다. 빵을 구울 노예는 너 베이커라고 해. 목수 일을 할 줄 알면 카펜터라고. 라스트 네임인 성과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춘심과 가까워진 이유가 있다면 춘심은 출퇴근 지하철에서 늘 프랑스 작가들의 앙드레 지두와 앙드레 말로의 문학 서적을 읽곤 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춘심에게 한국 문학책을 빌려주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춘심은 지갑 속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6살 폴이란 사내아이와 4살 박이 계집아이 에임이라며 자기 딸과 아들이랍니다. 얼마나 눈매가 초롱초롱한지 한눈에 반했어요. 춘심은 긴 한숨을 내리쉬며 이젠 볼 수 없는 아이라며 이혼을 할 때 아이들을 남편에게 넘겨줬답니다. 그런 사연을 듣고는 왜 저렇게 폐 속까지 깊은 담배를 피우는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과거 동료 중 비극적인 사연 가진 분 기억나세요? 춘심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비극의 탄생이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농아였는데 엄마가 춘심을 낳고 그만 세상을 떠났답니다. 가난한 집안에 계모 밑에서 자란 춘심은 유난히도 정이 많아서 음식을 가져와 나누기를 좋아했어요. 춘심의 어두운 어린 시절 이야기는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마저 세상을 떠났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면 나에게는 슬픔이 진리다라고 독백을 하곤 했어요. 그녀에게 슬픔은 늘 따라오는 것이기에 슬픔이 진리였습니다. 여상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장호라는 남자를 만나 2년 열애 끝에 결혼식은 나중에 돈을 모아 올리기로 하고 상계동에 신혼살림을 냈답니다. 헌데 동거 3개월 만에 장호의 운명은
거기까지였답니다. 늦은 귀가길에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창호를 떠나보내고 한동안 힘들게 몇 해를 지냈답니다. 의정부 살던 여상 동창의 집에 드나들다가 친구의 남편의 소개로 미팔군 군속인 나이가 좀 있는 페인이란 미국 남자를 만나 사랑을 다시 찾게 되고 결혼을 했답니다. 페인인 남편은 결혼 1년 후 군속 생활을 그만두고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뉴햄프셔 작은 시골에 가서 살기 위해 고향에 돌아왔답니다. 춘심은 새로운 터전 뉴햄프셔에서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춘심은 시골 생활이 한동안 지낼 만했으나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지루하고 답답한 시골 생활보다는 한국이 그립고 대도시가 그리워서 병이 났답니다. 향수병이란 병이에요. 이 병이 생기면 감옥보다 더 무서운 감옥을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억만금이 생겨도 심하면 우울증에 시달리다 심하면 자살을 기도하기도 해요. 남편에게 뉴욕이나 LA나 대도시로 가자고 보챘으나 남편은 대도시가 싫다며 갈등을 겪던 중 춘심은 이혼까지 갔답니다. 춘심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향수병 말고 또 다른 말 못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혼을 할 때는 선물 종합 세트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답니다. 때리기도 하고 이기적이고 사람을 무시하고 경제적 권한도 안 주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등등등. 이유가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 향수병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혼 이유는 정말 다양하죠. 아무튼 춘심은 이혼 후 뉴욕 맨해튼에 갔습니다. 뉴욕의 바닥 생활을 쪽방에서 겪으며 그리움이나 외로움의 실상은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허나 뉴햄프셔가 그리워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갔답니다. 페이는 여자를 부인으로 이미 맞은 상태였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매일처럼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 보내던 중 결국은 술집에서 일하게 되고 문 남자들의 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답니다. 나이 40을 넘자 춘향이의 모친처럼 퇴기가 되어 어느 날 월매가 되었어요. 나이트클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일을 그만두고 여러 가지 험한 일을 하던 중 흑인 미용 재료상인 직장에 왔던 것이었어요. 헌데 몇 주가 지나서 사장님 책상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독교라면 질색을 하던 사장님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춘심이가 교회를 다니며 권했으리라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흘렀어요. 저는 바로 김동인의 감자 생각이 났습니다. 글쎄, 사장님이 왕서방 역을 하고 있는 듯했어요. 나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냉장고에 사장님 건강을 위해 보약을 챙기는 것을 보고 더 확신을 가졌어요. 묘한 일입니다. 동료들에게 들으니 돈 많은 사장님 주변에 그렇게 다녀간 여인이 많았답니다. 6개월이 지난 그해 겨울에 춘심이를 아기 때부터 키워준 계모가 암이 걸려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간 휴가를 맞아 한국으로 떠났어요. 한 달이 지나서 온다던 날짜에 춘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김동인의 감자 읽어보셨나요? 사장과 직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달 만에 소식을 들으니
한국에 갈 때 늙은 사장에게 5,000불을 빌려갔답니다. 헌데 무슨 이유인지 뒤늦게 농약을 먹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에게 빌려간 책 수필 등 내가 아끼던 몇 권의 소설책을 보고 돌려준다던 책은 돌려받지를 못했습니다. 돌려받지는 못한 소설의 내용은 잊었지만 오늘 내가 쓴 소설은 내 마음에 남아 있어서 더 아파요. 가끔 그녀가 즐겨 쓰던 빈 재떨이를 보면 춘심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었습니다. 춘심이가 한국 갔다가 늘 가슴이 아프다던 병이 폐암에 되어 희망을 잃고 스스로 먼 길을 떠나지 않았나 추측해봤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면 나에게는 슬픔이 진리다. 춘심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골프 겨울 동면부터 시작해서 춘심이라는 여인의 비극, 핑크 루즈와 빈 재떨이,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면 나에게는 슬픔이 진리다라는 고백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춘심의 비극, 농아 부모 계모, 아버지 사망, 장호 사망, 향수병, 이혼, 바닥 생활, 농약. 우리는 지금 숨 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둘째, 부부는 서로 쳐다봐야 한다. 목표만 보다가 서로 쳐다보지 않으면 공백이 생기고 후유증이 생깁니다. 은퇴 후 24시간 부부, 배추 사러 가는 길도 말다툼.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셋째, 칭찬의 힘. 우리 공주님 편하게 주무셨냐? 1급 호텔 주방장보다 맛있다. 말을 예쁘게 하면 말다툼이 없습니다. 넷째, 도마뱀 꼬리 자르기. 위기 때 꼬리를 자르고 전체를 살리기 위해 메스를, 때를 놓치면 전체를 잃습니다. 다섯째, 핑크 루즈와 빈 재떨이. 재떨이에 가득했던 핑크색 담배꽁초. 6살 폴, 4살 박. 볼 수 없는 아이들. 라스, 네임. 고통이라는 성씨.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면 나에게는 슬픔이 진리다. 하지만 우리는 그 슬픔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과거 동료 기억하시는 분들, 비극적 사연 들으신 분들, 부부 말다툼 하시는 분들, 골프 동면 중이신 분들에게 보여주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부모님의 과거 동료들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글쎄, 부부 말다툼 해결법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주변 사람들 아껴주시며 사십시오. 감사합니다.